이런 것들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답이 나올 수 있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걸 갖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답을 줄 수 있다는 걸 갖다 우리가 쉽게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한테 설명할 건 뭐냐면은 이거 올라가는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했었는데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을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 시켜놓고 내가 목표 세분 시장으로 내가 택할 그런 세분 시장을 선택하는 그 타겟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남은 건 뭐냐면은 포지셔닝이 남았습니다. 포지셔닝, 그죠? 포지셔닝, 제품 포지셔닝에 대한 것이 남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전략을 갖다 STP 전략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이게 이 STP 전략으로서 마케팅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전략으로 생각되고 있는 게 바로 이 STP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가 포지셔닝인데 이 포지셔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기 한번 보십시오. 자, 목표 시장 세분 시장을 선택한 아까 5개의 세분 시장 중에서 내가 넘버 2가 내가 좀 좋게 이야기했었는데 넘버 2가 나의 목표 세분 시장이다 하고 딱 정했다 하면은 딱 정했어요. 그래서 세분 시장 어떤 제품에 목표 세분 시장을 딱 정했으면은 이제 내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은 자, 이제는 내가 세분 시장을 딱 내가 정했기 때문에 내 그 세분 시장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공급하냐? 이것도 사실 여러분이 이제 제품 포지셔닝의 어떤 그런 의미를 알면은 이것도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죠? 이게 왜 쉽지 않냐면은 보통 엔지니어들이라든가 또는 전자공학과나 이쪽에 백그라운드가 갖고 있는 CEO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내가 타겟팅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 세분 시장이 딱 정해졌다 하면은 그러면 그다음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제품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자기가 분명히 소비자보다 훨씬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제품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소비자한테 그냥 그 많은 지식을 갖다 한 판에 그냥 다 쏟아져가지고 그냥 소비자한테 다 알려주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모든 소비자들 이해 못하고 있는 그런 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갖다가 총동원해가지고 소비자한테 그냥 무조건 자, 한 받아봐라 하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진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 이야기하면 막 던져버리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렇게 던져버리는 게 맞다는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다는 생각,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비자 제품 제조업자는 소비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그죠? 그렇다 하면은 그 기술자가 뭐냐면 소비자한테 야야 이래봐. 너 모르지만 내가 앞으로 내가 설명해 줄게. 한번 들어봐라. 자, 내 제품은 이런 거다. 이렇게 좋은 기술적인 특성이 갖고 있다라고 던져줍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거 갖다가 좀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쉽게 설명하는 게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응? 이야기해봐.
좀 쉽게 설명하는 게 낫겠지. 그죠? 예. 좀 쉽게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왜 그게 쉽게 설명하는 게 맞냐면은 소비자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제조업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냐면 그 제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제조업체에 대해서 그거 만드는 사람들은 그 기술적으로 다 알지만 여러분들 그거 다 안다 하면 너무 도사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사가 아니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은 그 소비자한테 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는 거지만 이거 갖다 소비자한테 이렇게 설명해봤자 이거 아무도 모르니까 소비자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 다 잘라버리고 요거만 알려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소비자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떤 그런 뉘앙스를 제품에 대해 가져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죠? 소비자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제조업체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중에서 일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탁 집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그걸 갖다 인식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한테 무대뽀로 그냥 아무거나 그냥 알라고 그냥 온갖 어려운 거 다 퍼문다 하면은 그 소비자는 자빠져 버리는 거죠. 뒤로 자빠져 버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는 뭐냐면은 소비자들이 알 필요가 있는 걸 딱 잘라가지고 그걸 갖다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걸 갖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세분 시장에 어떤 제품과 서비스 믹스를 제공할 것인가 결정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소비자들한테 세분 시장 고객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접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미지로 접근할 것인가 결정하는 겁니다.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여러분 폴로 알죠? 폴로. 그죠? 폴로 같은 경우는 티셔츠를 만들었잖아? 만들었죠?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그거 갖다가 값싼 거로 생각하도록 만듭니까? 아니면 값비싼 거로 생각하는 어떻게 그거 갖다 전달합니까? 아주 값싼 거로 전달합니까? 아니면 값비싼 거로 전달해요? 값비싼 거로 전달하죠? 그죠? 그 반대가 이랜드입니다. 이랜드 지금은 뭐냐? 이랜드가 건설이라는 이쪽에 많이 약전했습니다만 옛날에는 이랜드가 값싼 어떤 그런 패션 제품이나 이런 것들 동대문표 브랜드를 갖다 시장에 내놔가지고 성공했던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이랜드였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랜드에서 만든 어떤 티셔츠는 뭐냐면 동대문에서 만드는 어떤 그런 상표에다가 그냥 상표를 갖다 붙여가지고 판매하는 그러니까 겨우 해봤자 10,000원 정도 되는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폴로하고 이랜드는 누가 딱 봐도라도 이거는 폴로 이거는 한 뭐 3만 4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거고 이거는 기껏 해봤자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그런 거다. 그런 가치를 갖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차이를 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폴로가 그렇게 값비싼 어떤 그런 브랜드로 인식되도록 하고 그리고 이랜드가 값싼 어떤 그런 브랜드로 인식되고 하는 거는 그 폴로나 이랜드가 갖고 있었던 전략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랜드는 아예 싸게 만드는 게 싸게 인식하도록 만들었고 소비자들이 그리고 폴로는 뭐냐면 자기들의 제품을 갖다 아주 값비싼 어떤 그런 티셔츠로 인식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그게 바로 이게 어떤 이미지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들한테 자기 제품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갖다 이렇게 딱 심어주는 겁니다. 야, 이 브랜드는 이런 비싼 거야, 이런 싼 거야, 이거는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어디서 살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딱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다 심어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제대로 설립되면은 결국 세분시장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가격이나 광고 판촉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데 그래서 이걸 제품 포지셔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품 포지셔닝은 뭐냐면은 크게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습니다. 예. 제품 포지셔닝은 구매자들의 마인드 상에서 자사 제품이 경쟁사 제품과 관해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 마인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죠? 마인드가 복잡한 마인드는 뭐 어떻게 돼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소비자들 마인드가 이렇게 복잡하든 얕간에 이렇게 이런 게 있다 하면은 그 마인드 상에서 우리 제품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제품이 여기 있고 경영사 제품이 이렇게 있다 하면 이 관계가 어떠냐? 우리가 압도적인 거냐? 우리가 뭐 같은 정도의 어떤 그런 거냐? 아니면 뭐 서로 이제 아주 약한 거냐? 이런 어떤 그런 서로 힘과 어떤 그런 강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위치를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게 이제 제품 포지셔닝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보면은 예를 하나 드러났어요. 예를 하나 드러났는데 한번 보면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볼보. 볼보 어떤 차입니까? 볼보. 볼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차라고 생각합니까? 튼튼한 차라고 생각해요. 튼튼한 차, 그죠? 왜냐면 볼보라는 차는 어디 갖다 박아도 웬만해서 사람한테 뒤지지 않는 튼튼한 차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튼튼한 차라는 안전한 차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이게 볼보가 갖고 있는 중요한 포지셔닝이죠, 그죠? 그리고 타이레놀 같은 거 어떻습니까? 타이레놀은 뭐냐면은 미국에서 그 대부분의 의사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의사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거는 가장 부작용이 없는 그런 진통제다. 진통제라는 게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뭐 아프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머리가 띵하기도 하고 뭔가 공각이 다 있는데 이 타이레놀은 뭐냐면 그런 부작용이 없는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그런 진통제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예. 프라이스 크랙 하면 싼 어떤 그런 브랜드를 갖다 공급하는 건 유통망이라는 그런. 그래서 그런 어떤 포지셔닝이 있는데 이런 포지셔닝이 결국 특성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걸 갖다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